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오늘 이곳에 지금 4개 지방노동청장 및 여러 지청장들께서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청장들께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각별히 좀 주목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친 노동자 한 분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저녁 8시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저녁 시간에 병원 3군데를 전전하다가 결국 다음날 새벽 6시가 돼서야 수술을 받게 됐고, 일요일에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 쾌유를 하지 못하신 채로 무려 지금 10개월째 병상에 누워서 보조 장치로 겨우 연명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노동자 김모 씨는 그 기아차 광주 공장의 차체 3부 도장과 상도 A반, 즉 완성차 공정 중에서도 기피부서라고 하고 있는 페인트 공정을 담당했고요. 주 72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송문현 광주지방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속의 노동자 김모 씨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 17일 날 기아차 광주공장 현장 실습생이었습니다. 그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때 이제 주 야간 근로를 많이 했고 장시간 근로 등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 김모 씨는 사실은 93년생, 93년 11월생이고요. 만 18세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전남 모 실업고등학교 자동차과 3학년 학생이었고요. 작년 9월부터 기아차 도장과에서 일하다가 12월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그 분들께서 이 학생이 내 자녀, 내 조카 또는 내 동생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19밖에 안 된 젊은이가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주 72시간을 일했습니다. 정규직도 아닙니다. 현장 실습생입니다. 주 72시간을 일했고요. 그러다가 토요일 근무까지 다 마치고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0대 학생이 뇌출혈로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물론 쾌유를 빌고 여기 있는 분들 마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쩌면은 평생을 저렇게 병상 위에서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모 학생이 특별히 운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도 기피하던 도장과는 아쉽게도 정규직이 한 명도 없었고요. 현장 실습생으로만 도장과가 다 꽉 차 있었습니다. 일단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페이지. 네, 이거는 올 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겁니다. 대상 학생은 현장 실습생 104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노동 시간입니다. 일단 보시면 되겠고 휴일 노동이 평균 28시간입니다. 이를 보시면 김모 학생처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많은 현장 실습생들이 토요일에도 7시간 근무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시간이 나왔겠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현장 실습생들이 받은 평균 임금이 고작 124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 실습생이 가서 OJT 교육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야간 근무했고요. 휴일 근무했고요. 연장 노동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임금이 값싸고 또 4대 보험 등의 비용 발생도 없으니까 사측이 이런 현장 실습 제도를 악용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송문현 청장님.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건으로 대책위분들하고 면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김모 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노동부의 책임, 또 소관지청의 책임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독이 좀 미흡했던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건이 나자마자 저희가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했고 현재는 기아 자동차에서 앞으로는 실습생들은 실습 목적에 맞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아 자동차 경우에는 이 사건 이후에 현장 실습생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을 바에는 현장 실습생 제도를 더 이상 사측에서도 운용하는 게 저는 별로 효용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후에 노동부가 2월 14일에 이 기아차 사건이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해서 특성하고 현장 실습생 핸드북이란 거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 핸드북 구성을 보면요. 아쉽게도 그 현장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가 초반 3페이지만 다뤄지고 나머지들은 뭐 주의사항, 뭐 성희롱 예방, 기본 예절 뭐 이런 것들로 내용이 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뭐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는 뭐 이건 좀 강론이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완전한 성인지적 관점이 그냥 일그러져 있다. 이게 과연 그 2012년에 그 대한민국 어떤 그 정부 부처에서 펴낸 가이드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옷차림을 하지 말아라. 뭐 야하게 입지 말고 뭐 품행을 단정히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들은요 상당히 정말 좀 놀라는데 이거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제기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뭐 여기 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옷차림, 뭐 무늬 있는 스타킹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또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뭐 이런 내용들로 차 있어서 사실은 그 학생들의 노동 기본권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결국 그 사측의 국리에 맞춘 이런 가이드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 책도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던가 한국노동교육원들이 참여해서 기본권 중심으로 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 작성된 단위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 되고 어떤 그 사측의 눈에 드느냐 이런 그 가이드. 이제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넘어주시죠. 제가 좀 놀라운 것이 그 송문현 청장님께서 당시에 그 김모 학생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광주 전남 대책위원회와 면담한 내용인데요. 올 2월 12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장 실습 제도가 교육적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서 사태는 확실히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을 보내놓고 관리치 않은 선생님들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순으로 치자면 교사, 교육청, 기아차, 그다음 기아차 노조 그리고 나는 5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고발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많이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그 당시에 이제 전교조 분들과 금속노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공개 사과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 중에 저런 유사한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면담 회의록에 그대로 있는 건데요.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사과는 정치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 전 저 얘기를 듣고 그냥 정치인 자체를 비꼬은 건지 아니면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되지. 그럼 사과는 제가 하면 책임은 청장님이 지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묻겠습니다. 아까 그 김모 학생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시니까요. 김모 학생은 당시 기아 광주차에 고용된 노동자가 맞습니까? 저희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그때 그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면 근로자성 인정한다고 좀 내용이 정비됐는데요. 이후 관할하는 현장 실습생들에 대해서 실제 파악과 어떤 근로계약 체결하는 부분들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조치하신 바가 있습니까? 요 사건 이후에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내의 현장 실습생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근로자성 인정 결정에 계약 체결 그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예.